오늘은 현장 중개 실무 관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 비율이 높은 집, 두 번째는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다한 집, 세 번째는 임대인 리스크가 있는 집, 네 번째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 다섯 번째는 보증보험 자체가 가입이 되지 않는 집,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담보 비율입니다. 선순위 건저당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시세에 70% 초과하게 되면 우리는 위험하다고 보죠. 자, 등기부등본 얼굴안을 보게 되면 순위번호 1번 건저당 설정 채권 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순위 건저당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이 확인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그 집의 어떤 시세 대비 70%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낙찰가가 나옵니다. 그죠? 낙찰가는 통상 시세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보통 70에서 80%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낙찰가에서 또 국세라든가 경매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시세 5억짜리 오피스텔 또는 투룸 다세대 또는 빌라 얘가 되겠죠. 시세 5억짜리가 경매로 낙찰을 진행이 되면 약 70% 수준 한 3.5억 정도의 낙찰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선순위 대출 금액이 2억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증금을 1억을 지급하고 계약하려는 집입니다. 이럴 때는 선순위 융자금과 보증금을 합치니까 3억이 되죠. 낙찰가는 3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임차인의 보증금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대출금 2억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2억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토탈 금액이 4억, 낙찰가는 3억 5천인데 선순위 융자금과 보증금을 합치니까 4억 부족하죠. 자, 1순위 은행이 2억을 가져가고 남는 금액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일부액을 손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 비율이 높은 집은 전세 보증 가입도 어려울 뿐더러 계약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증금 과다입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또 마찬가지죠.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집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해보니까 이 집은 융자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융자 없는 집이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융자가 없는 집으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선순위 건저당 설정 금액 융자는 없지만은 보증금이 높아요. 보증금이 시세 대비 많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시세는 내가 지금 계약하고자 하는 투룸, 오피스텔 또는 빌라, 다세대 주택 시세는 3억 5천인데 전세 보증금은 3억 3천을 원합니다. 낙찰가 시세가 70%라고 봤을 때 3.5억 하는 이 집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 2억 4,500 정도 예상 낙찰가를 봅니다. 그러면은 나는 3억 3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8,500만 원 이상의 손실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세 대비 보증금이 높으면 이런 집도 보증보험 가입도 힘들 뿐더러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임대인 리스크입니다. 자, 우리 물론 법인도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과 달라서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도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개인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가 다주택자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자기 현금으로 자기 캐시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다수 분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금융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 터지면 여기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또는 국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그냥 열람 동의만 체크해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계약 당일날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발급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에 잠적 가능성, 통화 불능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과도한 채무라든가 코너에 몰렸을 때 잠적을 한다든지 통화가 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임대인의 어떤 상태, 상황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권리관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했을 때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든지 또는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든지 또는 무슨 신탁, 이렇게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공동명의,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전세권, 임차권 등이 되어 있다든지 복잡한 집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곧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피해야 되겠고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신탁 등기는 소유자는 홍길동인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소리는 실제 소유자는 신탁 등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도 신탁 원부를 확인을 해서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했을 때 만기 때 보증금을 받아가는 신탁회사에서 지급한다라고 확인이 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통 집은 단독 명의로 있는 것이 권리관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심플합니다. 공동 명의로 돼 있을 경우에 물론 확률은 적지만 두 사람이 어떤 분쟁으로 또는 불화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 단계 또는 이혼 후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만기 때 보증금 반환받을 그 시점에서 이런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해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집들은요, 설례가 이 집 주인은 옛날 거전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간 집이라고 보면 되겠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우리 보통 보면 부동산에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들은 이런 형태의 경우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증보험 자체 가입 불가 유행이죠. 자, 시세 산정이 불가한 주택, 예를 들어서 오지에 있다든지 또는 규모가 작다든지 이런 주택들은 시세 산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법 건축물 관리 대장을 발급을 해보니까 빨간 글씨로 불법 건축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정 평가가 되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도 되지 않습니다. 다가구 구조 문제인데요. 자, 건물이 4층까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개별 등기가 안 돼 있고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주인은 탑층에 살고 2층, 3층, 4층 이 세 개 층은 세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금 2층, 3층, 4층에 들어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이 얼마나 걸려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세입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감정가가 산정되지 않으면 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편은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는데 위험한 집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희망부동산 TV는 미래와 결과로 증명합니다.